자, 이번 시간에는 누라리 효온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게 지난 시간에 할로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나 악마나 아니면은 마녀 이런 애들이 돌아다니는 할로윈과 이제 비슷한 이야기는 동서를 막론하고 존재합니다.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로서 이제 동양에서의 백기야행을 조금 비교하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자, 이 백기야행이 뭐냐면은 중국, 한국, 일본의 요괴들이 밤에 다수가 돌아다니는 현상을 지칭하는 단어고요. 일본에서 특히나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기야행이라고 하면은 일본 요괴들이 밤에 밤에 돌아다니는 이미지가 되게 강하고요. 일본에서는 이거랑 관련된 많은 작품이 있습니다. 진짜로 많은 작품들이 있어요. 단어만 갖다 쓰는 것들도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 백기야행이라는 수많은 요괴들이라는 집단을 이끄는 존재가 당연히 존재하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보통 이거를 누라리 효온이라는 요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일본에서는 백기야행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면서 이제 누라리 효온이 되고요. 그곳에 모여든 요괴들의 우두머리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현재 일본 그리고 일본에서 만들어진 여러 작품을 본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사실을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웃기는 웃기는 소리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누라리 효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뭐냐면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먼저 이제 오카야마 현에서는 물속, 정확히는 이제 그 세토 나이카이, 그러니까 세토 네헤라는 이제 이겁니다. 이거 뭐냐면은 혼슈 서부랑 그리고 규슈 그리고 시코쿠를 둘러싸는 이 네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거 회색으로 그려져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이 네헤에 산다고 전해지고 사람의 머리통 크기만한 공 모양의 요괴로 떠올랐다가 잡으려고 하면 미끄러져서 나가는데, 이때 미끄러져 나가는 말이 이제 누라리라는 말이고요. 불쑥 물 위로 튀어나오는 말이 이제 쇼이라고 합니다. 쇼.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누라리 쇼입니다. 한국말로 직역을 하자면은 그냥 미끄덩뿅 같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라리 쇼이라는 것이. 이게 근데 실제로 요괴는 아닙니다. 그 문어나 해파리를 옛날에 일본인들이 착각해가지고 요괴랍시고서는 부르는 명칭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 이 다음 겁니다. 아키타 현에도 있어요. 누라리 현이라고 해서 이제 기형적으로 생긴 대머리에다가 이제 고급진 옷에 혹은 이제 승려복을 입은 노인의 현상,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형상이죠. 많이 알려져 있는 누라리 현. 어원 자체는 동일해요. 미끄덩 뿅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왜냐면 이 양반이 회피가 만렙이에요. 이 양반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주로 남의 집에 당당하게 들어가서 자기가 집 주인인 것처럼 있으면서 음식이나 술 같은 거 먹고 놀다가 사라지는 요괴입니다. 다시 말하면 딱히 인간들에게는 해를 끼치는 요괴는 아니에요. 그냥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서는 그냥 음식 거덜내고 나가는 애인데요. 해피가 만렙이어가지고요. 사람들이 이거 잡으려고 하면은 미끄럽게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되게 날렵한 못놀림을 가지고 있는 애예요. 근데 이런 애를 백기야행의 리더이자 요괴들의 최고 두목? 이거는 실제로 뭐냐면요. 일본의 문학 연구자들이 인위적으로 왜곡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일본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원래 이런 얘기 없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냥 남의 집에 가가지고서는 술이나 음식 같은 거 축내고서는 빠져나가는 요괴가 끝이에요. 그게 끝입니다. 물론 일본에서는 어차피 요괴들의 이야기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니까 후대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설정 갖다 붙여놔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라는 식으로 현대에서는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작품에서 이미 누라리 효는 이제 일본 요괴들의 이제 두모급으로 막 나오고 막 그럽니다. 얘가 이래서 인간을 싫어해.
그 인간들이 그 이야기를 계속 말하고 전승되는 게 굳어지면서 정말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게 현실이기는 한데 백기양의 리더인 거는 둘째 치더라도요, 그 일본 요괴들의 우두머리라는 점은 되게 웃깁니다. 얘가 그렇게 센 애도 아니고요, 그 지력이 높은 애도 아니고 도력이 높은 애도 아닙니다. 예. 얼굴에 철판 까는 게 능력이네요, 얘는. 두목으로 취급되는 이유가 되는 백귀양에 대해서 먼저 한번 또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전에도 위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동양, 특히 중, 한, 일, 이 세 나라에서 말하는 밤에 요괴가 집단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일본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일본에서는 보통 이제 정월을 시작해가지고서는 2월 첫 자일이 이제 그 12지 할 때 그 쥐자 있죠? 11에서 12라고 하는 거. 아무튼 그 일부터 해가지고서는 거의 매달 한 번씩 있어요. 일본에서는 매달 한 번씩 있는 걸로 합니다. 백기야행이. 그리고 백기야행을 만나면은 보통 인간은 죽고요. 과거 아베노 세이메이가 어린 시절 이제 음양스승과 밤에 돌아가던 중에 백기야행을 목격하면서 스승에게 말한 것으로 이제 요괴들을 먼저 도망치게 했고, 그것으로 이제 그 스승이 세이메가 얘 요괴를 보는 눈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에피소드가 있긴 합니다. 예. 보통 백기야행이라고 하면 한 요괴가 돌아다니지 않고요, 다양한 요괴들이 한데 뭉쳐서 갑니다. 아무튼 백기야행에 대한 얘기는 이게 끝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네, 이게 끝입니다. 인간들 기준으로는 그냥 밤에 요괴들이 무리지어 돌아다니는 건데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요괴들, 특히 일본 요괴들이 왜 그렇게 밤에 많이 뭉쳐서 돌아다닐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기야행에 대한 정보에는 없습니다. 네, 인간들이 말하는 그 부분에는 없습니다. 자,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중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예. 자, 정답을 말하자면요, 그 이유 그때 다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요. 기본적으로 다양한 요괴들이 무리를 지어서 밤에 돌아다니는 일이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없습니다. 있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가 영역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역 싸움. 특정 지역에서 한 두목을 두고 모여 사는 요괴 무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있기도 합니다. 몇몇 지역에서는 그 요괴의 무리 자체가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행동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 요괴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지역을 장악하게 되겠죠. 근데 이때는 보통 이제 한둘씩 위력 정찰 같은 거 한번 해보고서는 여기는 우리들만으로도 이제 먹을 수가 있겠다 해가지고 영역이 뭐 확장되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럼 만약에 무리로 움직여야 한다고 하면은 무엇 때문에 이 요괴들이 무리로 움직일까요? 간단하죠. 적이 되는 다른 요괴 무리나 아니면 적이 되는 인간이 있어가지고선 그거에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단체로 갈 수는 있겠죠. 뭐 실제로 중국이나 한국 그리고 일본에도 있었어요. 그 무리끼리의 싸움, 패싸움이 일어났을 때가. 네, 그런 한마디로 요괴들의 패싸움 전조가 백귀야행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패싸움의 전조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백귀야행이. 자,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하나가 있죠. 중국과 일본은 있기는 있지만은 일본은 되게 많아요. 일화도 많고요. 일본은 백기야행이 되게 많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본의 요괴들은 패싸움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걸까요? 네, 대답은 노입니다. 그 패싸움을 하면은 그 양쪽 다 소모하게 되잖아요. 이건 사람들도 똑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주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두 세력이 침묵 혹은 자기네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연애를 한다면 얘기는 다르죠. 그럼 여기서 정답이 나옵니다. 연애예요. 즉 요괴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노는 겁니다. 이게 백기야행의 근본이에요. 네, 이게 근본입니다. 특히 일본이 많은 이유가요, 일본에서의 요괴는요, 그 두려움의 대상이면서 퇴치가 거의 불가능한 존재들로 많이 봐요. 실제로 일본 같은 데에서 보면은 이제 신사나 아니면 음양 뭐 이렇게 퇴마사들 이런 쪽으로 보면은 유령이 됐든 요괴가 됐든 퇴마를 못해요. 퇴치를 못합니다. 죽이지를 못해요. 봉인하는 게 최대치예요. 그렇게 되면은 일본에 있는 요괴들은 뭐 한번 쫓겨났다가 슬금슬금 돌아오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냥. 즉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괴들이 많아지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많아지면은 모여서 놀기도 하고요. 솔직히 그 술이나 먹는 거나 이런 거는 인간들이 잘 만들어. 요리할 줄 아는 애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보통 이제 인간들 마을 가가지고선 가져오고 뭐 그럽니다. 예.
아니면은 인간 마을 가가지고 먹거나 뭐 그래요. 먹을 때 인간들 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변장해서 가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중국은 이제 또 넓다 보니까 요괴들끼리 만나 부딪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일본은 그래도 좀 산이 있고다 보니까 이게 나눠지잖아요. 칸막이들로 나눠지고서는 중국보단 작잖아 또. 그러다 보니까 요괴들끼리 뭉치기도 해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뭉칩니다. 네, 일본은. 근데 중국은 땅덩어리도 넓기도 하고 해서 만난 일이 거의 없는데 있어도 옛날에 그 마왕급이라고 보통 쉽게 표현해가지고서 마왕급이라는 애들이 이제 좀 정리한 게 좀 있어요. 그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정리한 게 좀 있더라고. 걔들도 되게 그 체계적으로 한 게 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급이 되는 애들은 그냥 자기 영역에서 잘 안 나가요. 어디 그 한 영역 해가지고서 거기서 삽니다. 걔네들은 거기서 자기들 세력권을 이제 잡아두고서는 이제 좀 하는데,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녀석들은 뭐하러 다른 그 마왕급이나 아니 다른 급이 되는 애들의 부하들이랑 친하게 지낼까요? 안 지내요 보통.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자기 세력권에서만 있기 때문에 백기야행 자체를 잘 안 해요. 거기다가요 중국 쪽은요 일본과 다르게 백기야행 잘못하면은 청계에서 사람 보냅니다. 청계에서 사람 보냈는데 그 거기서 나타태자 한번 날아오면은 어지간한 마왕급 요괴들도 다 찢어져요. 나타태자가 좀 세. 일본 쪽은 거리도 좀 있고 신앙도 이제 도교나 이런 쪽의 신앙이 거의 짙지가 않아가지고요 천계에서 많이 안 가요. 또 많이 보내지도 않고요. 오히려 그 불교 쪽의 부처들이 더 자주 갈 정도예요. 일본은 오히려. 근데 부처들은요 그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잘 안 움직여요. 사람들이 이제 좀 와가지고서는 기도하고 뭐 엄청 기도해야지 이제야 움직이시는 분들인데 그런 일 없으면은 가지도 않아요. 그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요괴들이 다른 곳들보다도 살기가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많이 뭉치고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백기 야행이 중국이나 한국에 비해서 자주 일어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본이 더 많이 백기 야행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 비교적으로 천계 하위 기관들이 좀 많이 있어요. 산신령 같은 경우도 있고 막 그러고요. 그리고 뭉쳐서 뭘 못해요. 백기야행을 잘못했다가 대포 맞거나 활 맞아요. 중국은 이제 그 천계 관리하는 양반들 그 장수급 애들이 무서운 거면은 한반도는 사람이 무서워. 아니 가다가 대포 맞는다니까 길 가다가. 일본에선 백기야행을 만나면은 사람이 죽는다고 하잖아요. 한국에서 백기야행을 하잖아요. 멀리서 사람이 봐요 백기야행을. 그럼 얘들은 대포를 가져와서 쏜다니까. 요괴들 입장에선 뭐냐면요 무리짓고 갖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공격을 받아. 그것도 터지는 대포를 아니면 활 맞아. 우리 갑자기 공격받는다니까? 인간이 직접 퇴치하러 다녀요.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백기야행의 이유 첫 번째는 패싸움, 두 번째는 뭐다? 정모입니다. 단체 정모예요. 아니 모여서 술 마시자고 하는데 대포 맞으면 모이겠어요? 안 모여.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단체 회식은 일본 가서 합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표현하니까 뭐가 좀 이상한 것 같긴 하지만은 아무튼 적어도 요괴나 그런 부류의 존재들에게 있어서 백기야행은 그냥 단체 회식이에요. 혹은 패싸움인데 일본에서는 왠지 모르게 누라리현이 백기야행을 이끈다고 해서 이제 요괴들의 주목이라는 프레임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단체 회식은 자주 이끌어요. 그거는 맞아. 누라리현이 아까도 말했죠. 그 철면피예요. 얼굴에 철판 되게 잘 깝니다. 이 일본계의 애늙은이 같은 경우에 얘가 또 술도 되게 좋아하고요. 술이나 음식 있는 대로 잘 데려가고 막 거기서 잘 가져오게 해요. 술이나 이런 거를. 근데 만약에 패싸움이 일어난다. 요괴들끼리 패싸움이 일어나는 백기야행이다 라고 하면은 이 양반이 저 얼굴 보세요. 저거 잘 싸우게 생겼어요. 저게. 지력이 좋은 거는 어느 정도 오래 산 녀석들이면은 기본적으로 지력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근데 얘보다도 오래 산 요괴들이 되게 수두룩해요. 일본에는 누라리현보다 더 강한 애들이 많아요. 이 이미지 하나에서도. 근데 일본의 어떤 문학학자가 뭘 보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누라리현이 이 백기야행을 이끄는 요괴들의 우두머리다 라고서는 막 퍼뜨렸어요. 그걸 받아들인 거야. 받아들여가지고서는 이제 많은 작품에서 이런 애들처럼 막 진짜 세게 나옵니다. 갑자기 회피 만렙인 이유가 그냥 만렙이어서 회피가 같이 만렙이 된 거 같은 수준이 돼버립니다. 이거.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백기야행은 그냥 요괴들의 단체 회식이거나 패싸움의 전조지만은 요즘 시대는 대체로 단체 회식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누라리 효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민폐짓을 하면서 얻어먹고, 회피 스킬만 만렙인 민폐 요괴이며 단체 회식의 리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외에 또 다른 종족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지요. 파롱파롱.